여러분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잠정치긴 하지만 1.9% 성장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이 엄청나게 기여를 했어요. 수출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경제에서 최악은 지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데가 증권사들이에요. 예. 증권사들이 가장 빨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NH도 그렇고요. 메리츠도 그렇고요. DB도 그렇고요. NH투자증권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메리츠도 마찬가지. 메리츠도 마이너스 1.2%에서 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DB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1% 무려 0.5% 마이너스 0.5% 포인트를 올렸어요. 참 빠르지요, 그죠? 그러나 삼성증권이나 여기는 마이너스 1%거든요. 한국투자증권도 마이너스 1.1%, KB증권도 마이너스 1.3%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로 보고 있잖아요. 예. 여기보다는 그래도 후한 거예요. 한국은행은 좀 모질다. 왜? V자 반등 아니라는 거죠. V자 반등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간데 3분기에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V자 반등으로 보이지만 전분기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작년하고 작년 동기간을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1.3%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가 회복 궤도에 들어섰다. 이 말은 V자 반등이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라는 것을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면서 마이너스 1.3% 작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V자 반등이라고 하긴 그렇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국제기구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내년 1분기가 되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아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거다 하고 아주 극찬을 했고요. IMF 국제통화기금은 마이너스 1.9%로 그냥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OECD나 ADB 아시아개발은행이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1% 지금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최악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의 문제는 사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반등을 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잖아요. 앞으로 두 가지 축이잖아요. 내수하고 수출. 내수와 수출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최악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 자, 민간 소비가 어떠냐 2분기하고 3분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보면 민간 소비는 떨어졌어요. 2분기에는 플러스 1.5%였지만 3분기에는 마이너스 0.1%로 떨어졌습니다. 소비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정부 소비가 2분기에 1.1%였지만 정부 소비도 더 이상 못 끌어올립니다. 0.1% 올리는 데 그쳤어요. 반면에 건설 투자는 최악이에요. 2분기가 마이너스 1%였는데요. 3분기는 마이너스 7.8%입니다.
건설 투자 신찮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설비 투자가 좋았어요. 설비 투자는 2분기에 비해서 3분기가 6.7%까지 성장했습니다. 재고 증감은 오히려 재고도 많아졌어요. 아직까지는. 자, 수출에서 난리가 아니죠. 수출에서 2분기에 마이너스 16.1%인데 3분기에 15.6%까지 성장했습니다. 수입은 반면에 2분기는 줄어들었는데 3분기는 늘어났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효과가 크죠. 더 적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출도 마찬가지. 순수출 3.7%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딱 보고 있으면 자, 그러면 앞으로 최악을 지났다 이렇게 느끼려고 그러면 내수 소비와 투자죠. 내수가 어떻게 받쳐줄 거냐. 그 다음에 수출이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거냐. 이 문제만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수 어떨까요? 자, 정부도 8대 소비 쿠폰을 뿌려가면서 내수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내수가 지금 안 살아나거든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낮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매출은 마이너스 11%예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1%라는 것은 여러분 내수가 진작에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19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때도 이 카드 쓰는 내수는 마이너스 11%였거든요. 지금도 11%. 2주가 지났는데도. 그러면 내수가 진작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그래서 정부가 계속 돈을 뿌리고 또 뿌리는 거예요. 내수를 어떻게 하든 진작시키려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옥죄잖아요. 어차피 건설 투자는 부동산이 망가졌기 때문에 건설 투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설비 투자 늘려라 이거죠. 설비 투자.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설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쪽은요. 설비 투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삼성 같은 경우는 국내에다 짓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재판 2개는 앞두고 정부의 어떤 눈치 보기 내지는 고개 숙임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설비 투자는 정부가 계속 옥죄할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수출이잖아요. 수출이요. 내수는 고만고만할 거라고 다 예측을 해요. 그러면 수출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가 앞으로 최대 관건입니다. 최대 관건입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수출 시장을 쭉 한번 들여다보면 이거 글쎄 하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7만 5천 명까지 늘어났어요. 게다가 미국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열악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월 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이 시원찮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과 중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과 혹은 중국이 우리 반제품이나 부품을 사갖고 와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과 이런 걸 다 합치면 미국 시장이 활활 타올라야 되거든. 근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여기에다 유럽입니다. 유럽 보세요. 프랑스가 33,400명까지 늘어났고요. 영국이 22,9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벨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황이 좋지 않아. 유럽 전체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통금을 도입하라고요. 코로나 통금 이미 도입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고요. 벨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이 봉쇄가 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예. 그게 아마 우리에게는 수출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대 수출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미나 동남아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도가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좀 줄어서 4만 3천 명이에요. 지금 많을 땐 6만 7만까지 갔었죠. 여기도. 남미도 마찬가지 브라질이 2만 9,400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미 시장도 신통치 않다. 판단이 쉽지 않다.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수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23만 4천 명까지 늘어나고요. 117만 1,0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수출이 그만큼 좋아질 거냐에 대한 것은요. 계속 물음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물음표로. 그만큼 상황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쉽지 않다. 단지 호재도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출이 그나마 좋아질 거라는 가능성. 전 세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중국 시장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중국은 지금 2분기에 3.2% 성장에 이어서 3분기에 4.9%까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완전히 좀 바꾸겠다. 그래서 쌍순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수를 부양한다. 이러면 중국 경제가 벌써 세계 두 번째로 큰 경제예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어떤 건설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부분들, IT 부분들, 소비재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다 많이 수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4분기 자체 그리고 내년까지가 최악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에 대한 그 판단은요. 오로지 작게는 중국의 어떤 성장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국이 계속 쌍순환 정책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 수출이 그만큼 많아질 거니까. 그게 아주 작은 하나고요. 가장 큰 악재는 코로나19의 재창궐입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지난번 1차 확산기 때처럼 그렇게까지 봉쇄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한번 경제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봉쇄 정책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수출이 더딘 것은 분명히 사실일 거라고 보고요. 미국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대선이 이제 조만간 끝납니다. 그러면 4분기에 코로나를 미국이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결국은 코로나가 우리 경제의 어떤 최악을 지날 것이냐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코로나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직 코로나의 백신이나 치료제는요. 금방 나올 기미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요. 내년 연말이나 돼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백신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거든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두고 보자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치와 관계없이 모든 증권사들이 이미 바꿨죠. 그다음에 경제기관들 중에서도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투자은행이잖아요. 이런 데서 내년 1분기 가면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모든 관건은요, 코로나19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코로나19의 방역이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나의 경제도 코로나19에 대한 자기 방역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만큼 코로나19는요, 예, 개인의 경제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경제, 나라의 경제, 전 세계의 경제까지도 예, 집어삼킬 태세입니다. 일단 유심히 지나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